오늘도 법무법인 정우의 강지재 변호사, 파이낸셜 뉴스 장용진 기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봄이 느껴지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외투는 일단 집어 넣어버렸는데요. 그래도 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지 않아요? 네, 한참 따뜻했는데 예. 갑자기 또 추워졌네요. 네. 그러면 강 변호사님 참 양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늘 자주 바뀌십니다. 저는 이게 유니폼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날씨 얘기를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일 쉽죠, 하기가. 네. 네. 그렇게 어색함도 없애고요. 그죠? 그렇죠. 이 총선 전국으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핵입니다. 이 당적 변경 시한을 1시간 남기고 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유승민 의원 참 왜 이렇게 서로 버텼고 뭘 위해서 이렇게 치킨 게임을 벌였을까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총선 이후에 예. 전국 주도권 다툼인 거죠. 그 대선하고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선 주자급 세 분,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아, 김무성 대표가 대선 주자급이군요. 뭐 지금 지지율 1위죠. 예. 새누리당에서. 예. 적어도 여권에서는 일이죠. 예, 여권에서는 일이군요. 네. 방기문 총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꼭 여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 하는 그렇군요. 부분도 네, 있어요. 그분은 네. 뭐 뭘 밝히질 않으시니까. 예. 네. 근데 어쨌든 뭐 김무성 대표가 있고요. 또 예. 지금 또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이 총선에서 살아남아서 또 유승민 의원 혼자가 아니라 이제 유승민 계 의원이라고 칭해지는 분들이 이번에 공천 못 받은 유승민계. 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예. 그분들이 만약에 다 살아 돌아온다. 예. 뭐 유승민 의원도 탈당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뭐 같이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서 보수 개혁을 하겠다. 뭐 예, 이런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예. 또 힘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뭐 유승민 의원도 대선 주자급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는 이제 총선이 지나면 이제 레임덕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최대한 막고 친박계가 전국을 주도하면서 그 후보를 내기 위해서 예. 대선 후보를 내기 위해서 이제 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건데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떠오르는 분이 이제 최경환 부총리죠, 전. 예. 전 경제부총리. 네, 예. 뭐 진박이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뭐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신데 만약에 이 선거에서 진박들이 승리한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오면은 갑자기 이제 대선 주자로 이제 부상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청와대는 레임덕 상황을 맞지 않고 계속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지금 다들 배수진을 치고 막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아, 네, 서로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버텼나?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왜 1시간 전까지 서로 버텼느냐. 예. 예. 그러니까 서로 욕을 먹기 싫은 거죠. 예. 뭐 이한구 의원 같은 경우만 해도 당장 예. 그 자기 손으로 유승민 의원을 잘랐다. 예. 그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거고요. 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도 내 발로 당을 걸어 나왔다. 배신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계속 연극을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나를 좀 제발 잘라다오. 내가 그냥 굉장히 많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나가서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좀 보면은 그래야지 처절하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예. 아무래도. 거기서 예. 한번 하겠다는 거고 죽어도 널 영웅을 만들어 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 생각이 나가려면 네 발로 걸어 나가는 거였던 거고. 거기다가 또 그렇게 내보내면 예. 또 역풍이 불 수 있잖아요.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 대구에서. 예. 안 그래도 지금 유승민 의원 인기가 예. 꽤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예. 그 뭐 핍박받고 이런 분들을 또 동정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또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게 네. 또 사실 이한구 뭐 공천위원장의 또 박근혜 대통령도 예. 옛날 그 후보 시절 예. 또는 뭐 국회의원 시절에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말씀 지적하신 대로 또 생각이 나네요.
근데 유승민 의원 그러니까 참 오랜만에 우리가 흔한 이름이 아니고 이 어떤 한 의원의 이름이 이렇게 또 떠오를 정도로 전국에 핵이 됐는데 유승민 의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뭐 유승민 의원은 그 이번에 이완구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예. 이런 말을 했잖아요. 뭐 혜택은 당에서 혜택은 다 받고 예. 지내다가 예. 손을 냈고 나갔다. 예. 근데 그 얘기가 뭐 사실일 수도 있는 게 예. 사실은 뭐 대를 이은 국회의원이고요. 예. 그 아버지도 유수호 의원이고 예, 유수호이시죠 아버님이. 예. 네, 국회의원이었고 뭐 이분 자체는 원래는 경제학자죠. 예. 경제학자인데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위원 하셨고 예. 그리고 새누리당 그 여의도 연구소장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정책통이라고 알려져 있고 아하. 그래서 이제 뭐 노선과 가치 뭐 이런 거를 쫓는 그 행보를 계속 보여왔고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 소신 있는 정치인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반면에 그런 자기 소신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곁을 두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고 그러니까 뭐 좀 독불장군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있고요. 독불장군. 예. 네. 그 얘기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양면성이 있는 건데 그게 양쪽 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의 정치적인 뭐 자산인 거죠 그런 게. 근데 뭐 어쨌든 아까도 그 유승민 의원이 총선 후에 살아 돌아왔을 때 이제 뭐 대선 후보급으로 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특히 또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화두가 당연히 경제잖아요. 그래서 뭐 최경환 부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 정부의 또 경제 책임자였기 때문에 예.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되면 정말 승부수인 거죠. 그렇군요.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네. 근데 사실 저는 유승민 의원을 독불장군이다라는 평가를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 특히 정치권에서 벌어진 양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좀 똑똑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독불장군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해창 총재 같은 경우만 해도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몇 손가락 꼽히지 않는 그 정말 훌륭한 대법관이었습니다. 대법관을 2번 하셨거든요. 아, 최연소 예. 대법관이었어요, 사실상. 아하. 그런 분이었으니까 상당히 이게 그 뭐 지식이라든지 논리가 상당히 그 지식과 논리를 고루 갖춘 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을 보통 사람이라든지 다른 정치인들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독불장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분의 논리와 지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동조하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면서 가장 느끼는 것이 독불장군이라고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사람들, 그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봤을 때 저 사람 능력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예. 평소에 뭐 이런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수준 이하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런 거 볼 때 독불장군이라는 거는 한편 돌아보면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 뭐 정치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기자 이렇게 현장에서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셨죠. 원내대표는 모든 일을 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찝찝해서 못 사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불협화음이라든지 융화가 조금 힘든 성격이 아니신가. 이제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평판이나 평가가 참 아주 다양한 분인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그러한 이유로 탈당을 해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 지금 역풍은 좀 불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장 기자님. 글쎄 뭐 요새 가장 큰 역풍이라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옥새 예, 투쟁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승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주자급으로 급부상하는 그런 양상이 됐는데 예. 여기에 김무성 대표가 슬그머니 한 발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예. 양상인 거죠.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총선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 예. 그러면서 차기 후보들이 등장을 하겠죠. 예. 그러면 거기서 자신의 몫이나 어떤 이런 그 입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대통령한테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김무성 대표도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벌써 뭐 차기 대권 후보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김무성 대표는 근데 요번에 사실 그렇게 부산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받는 게 김무성계 사람들은 다 살리고 다 살리고 김성태 의원 등 의원들 다 자신의 계보에 있는 의원들은 다 살리고 공천을 받고 나니까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과 각을 세웠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자기 의원들은 다 살리고 이제 했다는 건데 이게 맞나요? 근데 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예. 사실 김무성 대표 정치 스타일이 예. 뭐 이거 굽히거나 뭐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이 통치 스타일은 무릎 꿇어라. 예. 아니면 쳐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좀 심한 말인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사실 주저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네, 예. 김무성 대표의 정치 스타일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사실 예. 그동안 계속 좀 끌어왔던 거죠. 예, 그렇죠. 네,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자기 계파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랬던 건가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뭐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선거의 여왕이라는 예. 별칭도 있을 만큼 뭐 선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막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계속 대선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스타일 구기는 예. 식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를 이제 한번 끊어내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뭐 반기를 든 거죠. 반기를 든 건데 그 결과로 진박 후보들 뭐 출마를 못하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뭐 대통령한테도 이제 메시지를 보냈고 나는 이제 당신한테 꿇지 않겠다. 예. 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국민한테도 나는 이제 대통령과 상대하는 그 급의 정치인이다. 뭐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모양새를 그렇게 네.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그런 같아요. 게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의 선거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제가 두 분에게 이거를 그냥 바로 물어볼게요.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당선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거기가 대구라는 점 때문에 예. 사실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정치에서 상당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 된 이유가 뭐냐면 TK와 예. 노인층 때문이거든요. 결국에. 예. 근데 TK 노인층의 핵심 지역이 서울 강남 지역하고 예. 그다음에 말 그대로 대구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과연 유승민 의원이 살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좀 돌아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어떨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예. 저희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사시는데 저희 동네 입구로 들어간 다리가 하나 있어요. 예. 그 다리를 보고 박정희 다리라고 불러요. 그 아, 부분만.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놓아준 다리라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놓았겠죠. 아,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 근데 그런 분들의 많은 분들이 또 대구 경북에 사신단 말씀이세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유승민 의원을 찍어줄 것인가? 아하. 그건 잘 모르시겠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변호사님? 일단 뭐 일단은 이재만 동구청장 네. 뭐 못 나오게 됐으니까 예. 상대가 없다고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저는 뭐 생활할 가능성이 예.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유승민 의원 혼자서 살아남느냐, 예. 그 다른 분들도 같이 살아남느냐, 뭐 그런 건데 그거는 좀 봐야죠. 그리고 이번 선거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깜이 선거다. 예. 전혀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당이 과반수를 넘을 거는 분명할 것 같고요. 철통 지지층이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과반수를 네.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180석을 조금 못 미치던가 조금 넘건가 뭐 그 선에서 나오지 않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참 많이 힘들게 하고 우리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는데도 그럴 수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도 좀 넘어가죠. 국회 불자 의원들이 있어요. 예.
이 정곽회라고 이제 소속되는 의원인데 여기 한 60명 남짓 됩니다. 이 국회 불자 의원들이. 근데 이번에 이 정곽회 의원들이 여야 합쳐갖고 이 정곽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절반 가까이 낙천이 됐습니다. 가히 이제 뭐 흔한 말로 공천 학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불교계가 무시당해서 이런 일인가요? 아니면 불자 의원들이 그 경쟁력이 없어서 참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몇 가지가 뭐 겹쳤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공천 학살 대상에 포함이 된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생각보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좀 능력치가 떨어지는구나 아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분이 빠졌다는 것은 불교계를 좀 무시한 게 아닌가 싶은 분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조영 의원 같은 예. 경우죠. 근데 조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번 국회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그 거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전에 이제 MB 정부에서는 다소 거친 표현하셔서 논란거리가 되셨던 적이 있었죠. 그것이 이번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만 조영 의원이 그동안 이번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을 볼 때 굳이 이 탈락할 정도였는가. 예.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건 참 좋았다고 그러던데. 근데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때 다소 꼭 불교계를 겨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살 대상, 소위 말하는 공천 학살 대상에는 포함된 것이 확실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뭐 이분들이 예. 그러니까 꼭 불교계여서는 아니고 이제 이게 좀 약간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일단 약간 이름이 상징적인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무명 정치인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고 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친이계 대표적인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뭐 좀 상징적인 게 있는데 불교계라고 해서 불교계 의원들 몫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간 예, 이렇게 예. 뭐 그냥 살려두기에는 뭐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크다. 예. 뭐 이런 게 아마 작용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청와대에서 보자면은 솔직히 말해서 불교계와 가장 가까운 정치인이 누굴까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선친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일종의 그것도 유산이죠. 정치적 예. 유산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큰 사람 없습니다. 근데 굳이 불교계와 소통을 담당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필요했겠느냐? 글쎄 그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렇게 불교계랑 소통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나마 가교 역할을 하는 이런 의원들이 참 많이 필요했었고, 이른바 또 불교계 입장에서는 심부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런저런 뭐 그러니까 심부름꾼을 바꾼다 하더라도 불교계가 굳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둘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자신감인 거죠. 그런 자신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어떤 또 다른 그 기자들은 저한테 사석에서 그래요. 이제 또 새로운 의원들이 오면은 또 이분들을 다 대처하고 불교계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 절반이 뭐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불교계는 스님 이름 외우는데도 1년이 걸립니다. 예, 스님 이름만 외우는데도. 예. 무슨 갑자기 와갖고 뭘 일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죠. 이 불심이라는 게. 예. 오랫동안 뭐가 좀 다독거려서 이렇게 와서 또 여의도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또 불교계를 위해서 좀 이렇게 또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게 불교계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정치권 이런 어떤 공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못 받아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게 뭐하게 법조계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문제랑 맞물려 갖고 지금 불교계가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작년 재작년에 뭐 박범문 중앙대 총장이라든지 예, 전 청와대 주석이죠. 네, 예. 동국제강 뭐 장세주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지금 현재 그 감옥에 있죠. 지금 예, 영화의 그분들은 문제로 어떻게 불교계랑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죠? 사실 뭐 박범문 총장 같은 경우는 불교계와 뗄 수 없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와 관련된 불교 음악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참불가를 예, 많이 또. 참불가를 거의 예. 많이 하셨던 예. 분이죠. 예. 그리고 뭐 국악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청와대 불자회장도 하셨죠, 이분이. 근데 검찰이 7년을 구형했더라고요. 예, 그저께인가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좀 애매한 부분도 사실 있긴 있어요. 예. 이걸 과연 유죄로 볼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박 상습 도박으로 네. 된 문제가 됐는데 이분이 사실 동국제강이 이제 불교 방송의 모태가 됐죠. 예, 예. 뭐 그런 부분을 볼 때 사실 왜 굳이 이 사람들을 예. 그 시점에 사법 처리를 했는가? 예. 저도 사실 그때 상당히 궁금했었고요. 또 예. 묘하게 박보문 총장 그 사법 처리와 동국제강 사법 처리가 겹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불교계에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군요. 또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라는 이 제가불자 최대 단체입니다. 조계종 내에서는 중앙신도회 회장에 그렇죠. 있는 수영연맹을 또 예. 지금 한 14명이 기소됐죠, 거기도? 근데 어쨌거나 이기흥 회장은 뭐 기소가 안 될 걸로 예, 현재는 예, 보입니다만은 그 좀 한편으로는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불교계 인사들이 생각보다 주변 관리를 잘 못하는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당장 이제 박보문 총장만 해도요. 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예, 하셨죠. 근데 MB 정부 때. 박보문 예. 수석만 해도 불자 내부에서도 그다지 평가 좋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쪽하고는 아주 각을 세웠습니다. 당시에요. 그렇죠. 예. 뭐 설동근 당시 교육부 차관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같이 식사를 한 적도 없고 같이 이렇게 무슨 협의를 한 적도 없다고 할 정도로 약간 각을 세우는 그런 입장이었다고요. 그리고 이기영 회장 같은 경우에도 적잖이 비판이 많이 나왔던 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실 불교계 인사들이 걸려들었다. 왜 불교계 인사들만 자꾸 걸려드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걸려들만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사실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보시는군요. 강 변호사님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걸려들어서 이렇게 뭐 불교계 탄압이 아니냐 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런 전혀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 뭐 다른 종교에 그런 분들도 뭐 계속 뭐 수사는 있어 왔고 잘못된 분들 처벌되고 있고 예. 뭐 그런 상황인데 우연히 이제 뭐 이렇게 겹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그 뭐 시기적으로 박범은 수석 같은 경우에 정권 끝나고 뭐 수사 대상이 돼서 처벌되는 거라고 보고요. 뭐 동국제강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그 잘못한 게 그 시점에 잘못했으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거는. 근데 문제는 아쉬운 거는 그런 거 이제 불교계에서 볼 때 아쉬운 거는 그렇게 불교계를 위해서 많이 힘을 써왔던 분들이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처리가 되느냐, 처벌이 되고. 근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갑작스럽게 이게 사실 거물급 불교계 인사들에 대한 기소가 빈번하니까. 조금 부분에서 근데 지금 의혹을 품을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 박보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찰청하고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미 수사했던 것을 예.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죠. 예. 예. 이런 부분도 그렇고 동국제강 건도 그렇고 보면은 최근에 걸린 것도 있는데 아주 오래된 것까지 같이 묶어서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 흔한 말로 이제 작정을 하고. 그렇죠. 근데 예. 한편으로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왜 불교계에는 저렇게 걸려들 게 많은 사람들을 앞에 내세웠느냐. 이게 불교계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근데 지금 반성보다는 분노가 좀 앞서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분노를 좀 먼저 하시는 것 같은 것이 불교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반성들을 하시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번 총선 과정에서의 공천 과정에서도 좀 불교계가 좀 많이 서운한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법조계에서도 이런 거물급 불교계 인사들이 기소가 빈번하다 보니까 또 요 몇 년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새누리당은 처절하게 친박 패권주의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눈밖에 난 사람 하나를 거세하기 위한 그들의 집요함과 비겁함은 당 전체를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못지않은 막장극을 연출하고 있죠. 예, 정치 철새로 낙인 찍힌 노 정객을 불러들여서 이 선거용 쇼를 지금 펼쳤고 또 숨어버린 문재인 대표에게 모든 그 실망한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선거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정치권 얘기 한번 두 분하고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